여든의 나이가 되어 돌아보니 제 인생에서 가장 후회되는 것은 하고 싶었던 말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아내와 50년을 살면서 마음에 담아두기만 했던 말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모릅니다. 그냥 참자, 말하면 싸움 나니까 라고 생각하며 속으로만 사귀었습니다. 그러다 아내가 먼저 세상을 떠났을 때 하지 못한 모든 말들이 가슴에 무거운 짐으로 남았습니다. 젊었을 때는 말을 꺼내면 늘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하고 싶은 말은 많았지만 관계가 망가질까 두려워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렇게 평생 참다 보니 제 마음만 병들었습니다. 여러분은 저처럼 후회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80년을 살며 깨달은 지혜를 나누고 싶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하시면 싸움 없이 화내지 않고 할 말은 다 하면서도 관계를 더 깊게 만드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야기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젊었을 적에는 알지 못했던, 그러나 지금은 너무나 분명하게 보이는 4가지 대화 기술을 여러분과 나누고 싶습니다. 이 기술들은 단순한 말하기 방법이 아니라 인간관계의 근본을 바꾸는 지혜입니다. 첫 번째로 기승전 인정하는 것입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모든 대화에서 이기려고만 했습니다. 제 주장이 옳다는 것을 증명하는 데만 집중했지요. 그런데 어느 날 우연히 들은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인정의 힘에 대해 알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대화의 마지막을 항상 인정으로 마무리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지적을 하더라도, 불만을 이야기하더라도 마지막 한 문장에서는 상대방의 입장을 인정해 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제가 말하는 기승전 인정입니다. 말 끝은 반드시 인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이지요. 제 경험을 하나 들려드리겠습니다. 50대 중반 아내와 큰 싸움을 했습니다. 제가 일 때문에 따로 연락을 못한 채 손자의 첫 번째 생일 파티에 늦게 간 일이었습니다. 연락을 못 받은 아내는 몹시 화가 났고 저도 방어적이 되어 내가 돈을 벌어오는데 이 정도는 이해해줘야지라는 말까지 했습니다. 그날 밤 우리는 서로 등을 돌린 채 잠들었습니다. 다음날 아침이 돼서야 라디오에서 들은 인정의 기술이 생각났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내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연락도 못 받은 채 오래 기다렸겠어요. 미리 말 못해서 미안합니다.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대화를 마무리하자 상대방의 방어막이 내려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아내는 더 이상 화가 난 상태가 아닌 저의 마음을 공감해주며 오히려 미안하다며 제 마음을 헤아려 주었습니다. 그날 이후로 저는 모든 대화에서 이 기술을 시도했고 효과는 놀라웠습니다. 인정은 상대의 존재를 긍정하는 힘이 있습니다. 말의 결말은 감정의 여운을 남기기 때문에 마지막을 인정으로 마무리하면 대화 전체의 인상이 달라집니다. 그래도 당신 입장도 이해해요. 당신의 노력을 알고 있어요. 당신의 그런 면은 정말 존경해요 같은 말 한마디가 삶을 얼마나 바꾸는지 몰랐습니다. 이 기술을 자녀들과의 관계에도 적용해 봤습니다. 아들이 회사 일로 제 생일에 오지 못했을 때 예전 같으면 섭섭함을 그대로 표현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생일에 못 와서 서운했지만 네가 얼마나 바쁜지 알고 있단다, 괜찮아?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은 오히려 더 미안해하며 주말에 특별히 시간을 내어 저를 찾아왔습니다. 젊은 시절에 이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불필요한 싸움을 피할 수 있었을까 생각하면 안타깝습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여러분에게 이 지혜를 나눌 수 있어 다행입니다. 두 번째로 배운 기술은 나 전달법입니다. 제 젊은 시절에는 항상 당신은 왜 그래? 당신은 항상 이런 식이야 라고 말했습니다. 이런 말을 들은 아내는 항상 방어적이 되었고 대화는 싸움으로 번졌습니다. 우리 부부의 40번째 결혼기념일 날이었습니다. 특별한 날이라 생각해서 아내가 제가 좋아하는 요리를 준비할 줄 알았는데 평소와 다름없는 식사가 차려졌습니다. 제 마음에 실망감이 일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당신은 왜 이런 날도 특별하게 챙기지 않아? 라고 비난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60대가 되어서야 심리상담사로부터 나 전달법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비난이 아닌 내 감정을 이야기하는 방법입니다. 너는 왜 그래가 아니라 나는 이렇게 느꼈어로 말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그날 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이 우리 결혼기념일이라 조금 특별한 저녁을 기대했었어요. 평범한 식사를 보니 조금 서운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습니다. 평생 당신이 잘못했어라고 말해왔는데 갑자기 내가 이렇게 느꼈어라고 말하는 것이 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연습 끝에 자연스럽게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 다른 예로 아내가 약속 시간에 늦었을 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대가 커서 그런지 당신이 약속을 잊은 걸 보고 혼자 바보가 된 느낌이었습니다. 서운했습니다. 놀랍게도 이런 식으로 말하면 상대방은 반박하지 않고 공감하게 됩니다. 나 전달법은 공격이 아닌 고백이기 때문에 상대방도 공격적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방법을 이웃과의 갈등에도 적용해 보았습니다. 옆집에서 늦은 밤까지 시끄럽게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예전 같으면 시끄럽게 해서 잠을 못 자겠네요. 라고 짜증을 냈겠지만 이번에는 제가 잠이 좀 예민해서 소리에 쉽게 깨는 편입니다. 밤에 소리가 들려서 잠을 설치게 되네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이웃은 오히려 미안해하며 그 후로는 밤에 조용히 지내 주었습니다. 이 기술을 사용하면서 아내와의 말다툼이 많이 줄었고 오히려 더 깊은 대화를 나눌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할수록 상대방도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게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나 전달법의 핵심은 세 가지 요소를 포함하는 것입니다. 먼저 상황을 객관적으로 설명하고 두 번째로 그 상황에서 내가 느낀 감정을 표현하며 마지막으로 그 이유나 영향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을 처음 시도할 때는 어색하고 부자연스러울 수 있습니다. 저도 그랬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연습하면 자연스럽게 내 감정을 표현할 수 있게 됩니다. 인생의 황혼기에 배운 이 소중한 교훈을 여러분은 지금 배우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관계가 더 빨리 깊어지길 바랍니다. 세 번째 비결은 질문형 끝맺음입니다. 젊었을 때의 저는 모든 대화를 제가 결론 짓고 싶어 했습니다. 아내에게 이렇게 해야 해, 그건 안 되라고 단정적으로 말했지요. 그때마다 아내의 표정이 굳어지는 것을 보았지만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교사로 40년을 일했습니다.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항상 제가 정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집에서도 그 태도를 버리지 못했지요. 이렇게 해야 효율적이야, 그건 낭비야, 내 방식이 더 좋아라는 말들로 가득 찬 대화였습니다. 70대에 접어들어 손자들과 대화하면서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제가 훈계하고 결론을 내리면 손자들은 대화를 피했지만 질문으로 끝내면 오히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손자가 게임을 너무 많이 한다고 생각했을 때 게임은 1시간만 해야 돼, 공부를 더 해야지 라고 말하는 대신 게임이 재미있구나. 그런데 공부할 시간은 어떻게 계획하고 있니? 라고 물었습니다. 놀랍게도 손자는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기 시작했고 오히려 스스로 공부 계획을 세우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질문형 끝맺음을 연습하기 시작했습니다. 결론을 찍지 말고 물음표로 끝내는 것입니다. 지시 훈계, 결론 짓기 대신 질문으로 끝내면 대화가 살아납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이렇게 질문으로 끝내니 아내가 더 많은 생각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질문 하나가 닫혀있던 마음의 문을 여는 열쇠가 되었습니다. 한 번은 아내가 손주들을 위해 너무 많은 선물을 사는 것 같아 걱정했습니다. 예전 같으면 그렇게 많이 살 필요 없어. 돈 낭비야. 라고 말했을 텐데 이번에는 선물이 많은데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라고 물었습니다. 그러자 아내는 자신의 어린 시절에는 선물을 받아본 적이 없어서 손주들에게는 그런 아쉬움을 주고 싶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그 마음을 알게 된 후 저는 아내의 선물 구매를 이해하고 존중할 수 있었습니다. 질문은 상대를 대화의 손님이 아닌 주인으로 앉히는 도구입니다. 제가 모든 것을 결정하고 지시하는 대화는 일방통행이지만 질문으로 끝내면 쌍방향 소통이 됩니다. 질문형 끝맺음은 특히 세대 간 대화에서 효과적입니다. 자녀나 손주들과 대화할 때 요즘 젊은이들은 왜 그렇게 사는지 모르겠다라고 말하는 대신 너희 세대는 어떤 가치를 중요하게 생각하니? 라고 물으면 놀라운 대화가 이어집니다. 또한 이 방법은 갈등 상황에서도 유용합니다. 논쟁이 격해질 때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야 라고 단정하는 대신 다른 관점에서 볼 수도 있지 않을까요? 라고 물으면 대화는 다시 열립니다. 이제 저는 모든 중요한 대화를 질문으로 마무리합니다.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어떤 방법이 더 좋을까요?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와 같은 질문을 통해 상대방의 생각과 감정을 존중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질문의 힘은 단순히 대화를 이어가는 것을 넘어 상대방에게 존중과 관심을 표현하는 데 있습니다. 질문을 통해 당신의 생각이 중요합니다라는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입니다. 이 간단한 습관 하나로 제 인간관계가 얼마나 풍요로워졌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대화를 질문으로 마무리해 보시길 권합니다. 마지막 비결은 시간차 전략입니다. 이것은 제가 가장 늦게 배웠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었습니다. 젊은 시절에 저는 화가 나면 참지 못하고 즉시 말을 내뱉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후련했지만 말하고 나면 항상 후회했습니다. 특히 아내에게 한 많은 말들이 지금도 가슴에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45세 때 일입니다. 승진 기회를 놓친 날 집에 돌아와 아내가 준비한 저녁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당신은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알기나 해? 이런 음식도 제대로 못 준비하면서. 그 말에 아내는 울음을 터뜨렸고 저는 그 자리를 떠났습니다. 돌아와 사과했지만 그날의 상처는 오랫동안 우리 사이에 남았습니다. 77세에 들은 강연에서 20분의 법칙을 알게 되었습니다. 강한 감정, 특히 분노는 20분만 지나도 상당히 진정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감정이 격해지면 지금은 감정이 올라와서 좋은 말이 안 나올 것 같습니다. 20분만 시간을 주세요. 라고 말하고 자리를 피했습니다. 처음에는 도망친다고 생각할까봐 걱정했지만 오히려 상대방도 그 시간 동안 진정할 수 있어서 좋아했습니다. 20분 후에 다시 만나면 훨씬 더 차분하고 지혜로운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즉흥적인 말은 후회를 남기지만 잠시 멈추면 지혜로운 표현이 나옵니다. 감정을 식히는 것은 회피가 아니라 관계 유지를 위한 현명한 기술입니다. 제 인생의 마지막 몇 년 동안 이 시간차 전략 덕분에 가족들과 더 깊고 의미 있는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젊었을 때 이것을 알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관계가 더 건강하게 유지되었을까 생각하면 아쉬움이 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이 지혜를 얻고 계십니다. 감정이 격해질 때 잠시 멈추는 용기를 가지시길 바랍니다. 그 짧은 시간이 여러분의 관계를 지켜줄 것입니다. 80년을 살면서 깨달은 가장 큰 지혜는 결국 모든 대화의 핵심은 이해라는 것입니다. 싸우지 않고 내 말을 다 전하는 방법은 기술보다 태도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이기겠다는 마음이 아니라 서로 이해하자는 마음으로 말할 때 진정한 소통이 시작됩니다. 제가 젊었을 때는 항상 승리하고 싶었습니다. 모든 대화가 누가 옳은지 증명하는 경쟁처럼 느껴졌습니다. 그러다 보니 많은 관계가 깨어졌고 소중한 사람들과 멀어졌습니다. 제 아내는 자주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대화를 할 때마다 법정에 있는 것 같아요. 항상 이기려고만 하니까요. 그때는 그 말의 의미를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0대 후반 저는 회사에서 승진하여 부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상하게도 팀원들과의 관계는 더 어려워졌습니다. 회의에서 제 의견을 강하게 주장했고 다른 의견은 무시했습니다. 결국 팀의 분위기가 나빠졌고 성과도 떨어졌습니다. 그때 한 멘토가 저에게 이런 조언을 해주었습니다. 이기는 것보다 이해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 말이 제 삶을 바꾸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이 지난 지금 저는 그 지혜의 깊이를 온전히 이해합니다. 대화의 목적은 이기는 것이 아니라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것입니다. 이해의 태도를 담는 방법이 바로 제가 오늘 나눈 4가지 비결입니다. 기승전 인정, 나 전달법, 질문형 끝맺음, 시간차 전략. 이 4가지만 기억하셔도 여러분의 대화는 크게 달라질 것입니다. 이 4가지 방법은 별개의 기술이 아닙니다. 서로 연결되어 있고 함께 사용할 때 가장 큰 효과를 발휘합니다. 예를 들어 감정이 격해질 때 시간차 전략으로 잠시 멈춘 후 나 전달법으로 감정을 표현하고 질문형 끝맺음으로 상대의 생각을 물은 뒤 기승전 인정으로 마무리하는 것입니다. 제가 75세 때 겪은 일을 나누고 싶습니다. 아내와 함께 여행을 계획했는데 아내가 갑자기 계획을 바꾸고 싶어 했습니다. 예전에 저였다면 화를 내며 이미 다 예약했는데 왜 바꾸려고 하냐고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 저는 다르게 대응했습니다.
먼저 시간차 전략을 사용했습니다. 잠시 생각할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하고 15분 동안 혼자 산책을 했습니다. 돌아와서는 나 전달법을 사용했습니다. 계획이 바뀌어서 처음에는 당황했어요. 준비를 많이 했거든요. 그리고 질문형 끝맺음을 했습니다. 어떤 부분이 마음에 들지 않았나요? 마지막으로 기승전 인정으로 마무리했습니다. 당신의 의견도 충분히 이해해요. 함께 새로운 계획을 세워보면 어떨까요? 그 결과 우리는 처음 계획보다 더 좋은 여행을 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더해 제가 직접 경험을 통해 배운 하지 말아야 할 말과 해야 할 말을 알려드리고 싶습니다. 너는 항상 그래 대신 그럴 수도 있겠네요 라고 말해보세요. 항상, 절대로, 전혀와 같은 극단적인 표현은 상대방을 방어적으로 만듭니다. 제가 아내에게 당신은 항상 약속 시간에 늦어라고 말했을 때 아내는 그렇지 않아. 지난주에는 일찍 왔잖아 라고 방어적으로 대응했습니다. 그러나 오늘 늦어서 기다리느라 힘들었어요 라고 말했을 때는 아내가 미안하다며 더 이상 늦지 않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내 말이 맞잖아. 대신 저도 완벽하진 않습니다 라고 인정해 보세요.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은 약함이 아니라 강함입니다. 저는 60대 중반에 손자와 바둑을 두다가 실수를 했습니다. 그런데도 제가 맞다고 우기자 손자는 더 이상 저와 바둑을 두지 않으려 했습니다. 다음에 만났을 때 할아버지가 실수했구나. 네가 맞았어 라고 말하자 손자의 눈이 반짝였고 그 후로 우리의 관계는 더 가까워졌습니다. 그럼 네 마음대로 해 대신 다음에는 더 잘 맞춰볼게요 라고 타협해 보세요. 포기하는 듯한 말은 관계에 독이 됩니다. 제가 아내와 의견 차이가 있을 때 그냥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말하면 그 순간은 편할지 몰라도 서로의 마음에 거리가 생겼습니다. 그러나 이번에는 당신 방식으로 해보고 다음에는 함께 더 좋은 방법을 찾아보자라고 말했을 때 우리의 관계는 더 단단해졌습니다. 이런 작은 말의 차이가 여러분의 관계를 완전히 바꿀 수 있습니다. 말 한마디가 관계를 해치기도 하고 관계를 살리기도 합니다. 제 경험을 좀 더 나누고 싶습니다. 아내와의 50년 결혼 생활 동안 가장 큰 다툼은 주로 사소한 일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설거지를 누가 할 것인지, TV 채널을 무엇을 볼 것인지와 같은 작은 일들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소한 다툼이 큰 갈등으로 번지곤 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와 식탁에 앉아 차를 마시며 지난 싸움들에 대해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우리가 깨달은 것은 대부분의 싸움이 말투 때문에 커졌다는 것이었습니다. 이건 네 일이잖아 라는 말 한마디가 시작된 작은 불씨가 당신은 항상 책임을 회피해라는 말에 기름을 부어 큰 화제가 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우리는 말의 책임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단어 하나, 문장 하나가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서로에게 약속했습니다. 우리의 말이 서로를 아프게 하지 않도록 조심하자고요. 제가 젊었을 때 이런 지혜를 알았더라면 얼마나 많은 후회를 덜 수 있었을까요? 아내와 더 깊은 대화를 나누고 자녀들과 더 따뜻한 관계를 유지하고 친구들과 더 오래 함께할 수 있었을 텐데요. 제 아들이 사춘기였을 때 저는 그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공부는 안 하고 뭐 하는 거냐는 말로 매일 아침을 시작했고 너는 왜 그 모양이냐는 말로 하루를 마무리했습니다. 결국 아들은 저와 대화를 거부했고 집을 떠나 기숙사에 들어갔습니다. 수년간 우리의 관계는 소원했습니다. 그러다 제가 70대에 접어들면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대화 기술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용기를 내어 아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나 전달법으로 제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아빠는 너를 너무 사랑해서 잘 되길 바랬어. 그런데 그 방식이 너를 아프게 했구나. 정말 미안하다. 놀랍게도 아들은 제 편지에 답장을 보냈고 우리는 10년 만에 진정한 대화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인생은 후회해도 다시 돌아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에게 이 지혜를 나누고 싶었습니다. 여러분은 아직 시간이 있습니다. 오늘부터 조금씩 실천해 보세요. 일주일에 한 가지 기술만 연습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첫 주에는 기승전 인정만 연습하고 다음 주에는 나 전달법을 시도해 보세요. 모든 변화는 작은 시작에서 비롯됩니다. 또 하나 제안하고 싶은 것은
가족 모임에서 이 기술들에 대해 함께 이야기해 보는 것입니다. 저희 가족은 일요일 저녁 식사 시간에 이번 주에 배운 대화의 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 결과 온 가족이 함께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첫 마디는 부드럽게, 중간은 솔직하게, 마지막은 따뜻하게. 이 간단한 원칙만 기억하셔도 충분합니다. 부드러운 시작은 상대방의 마음을 열고, 솔직한 중간은 진정한 소통을 가능하게 하며, 따뜻한 마무리는 관계를 더 깊게 만듭니다. 제가 78세 생일에 깨달은 것이 있습니다. 인생에서 진정으로 중요한 것은 얼마나 많은 돈을 벌었는지, 얼마나 높은 지위에 올랐는지가 아니라 얼마나 깊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살았는지입니다. 그리고 그 관계의 질은 우리가 나누는 대화의 질에 달려 있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80년을 살며 깨달은 이 작은 지혜가 여러분의 삶에 도움이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여러분의 모든 대화가 싸움이 아닌 이해로, 갈등이 아닌 성장으로 이어지길 기원합니다. 인생은 짧습니다. 후회 없는 대화로 매 순간을 소중히 채우시길 바랍니다. 제가 80년을 살며 배운 가장 큰 교훈은 결국 우리는 모두 이해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을 기억하며 대화한다면 모든 관계는 더 깊고 의미 있게 변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부탁드립니다. 오늘 배운 것 중 단 하나라도 내일 실천해 보세요. 작은 변화가 여러분의 삶에 큰 차이를 만들어낼 것입니다. 오늘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말 한마디가 누군가의 하루를, 인생을, 그리고 세상을 바꿀 수 있음을 기억하세요. 감사합니다.